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 한 반년에서 1년 동안에 국내 증시에서 뭐 이제 내려라 하는 반도체라고 하던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폭발적인 움직임을 조선 섹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겠죠. 현재 과거의 슈퍼사이클 구간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조선 사이클이 기껏해 봐야 반년에서 1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를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지금 기억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런 중공업 쪽에서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굵고 강하게 오랫동안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의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할 수가 있는 투자 포인트들 말씀해 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주요 종목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빅3 지금 이제 HD 그리고 한화, 오션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작년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 동시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3년 동안에 중국 쪽에 이 조선 기업들이 굉장히 저가 형식으로 때려 수주를 하게 되면서 국내 이제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적자를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 조선 업계에게 호재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겠다.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런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수급이 굉장히 집중이 될 수가 있었었는데 단기 테마를 넘어서 중장기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LNG 선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배라고 하는 거는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발생의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와 함께 굉장히 주요한 탄소 배출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이 메가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선박 쪽의 친환경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석탄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디젤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LNG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LNG 선박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선 업계는 특히나 이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게 조선 업계에서는 차세대 미래 기술로서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를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지금 조선 슈퍼사이클은 2000년대 초반에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K조선 빅3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3년 만에 조선 3사가 동시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2011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던 시기였고, 특히나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이런 배가 우리나라 대비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조선 업계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저가형 선박 같은 경우, 컨선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주고 수주를 좀 줄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선박들을 선별 수주를 하게 되면서 특히나 지금 이번에 슈퍼사이클까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43%의 급증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다. 수주액 기준으로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까지 탈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1000척을 넘게 수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00~300척밖에 수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주액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제조하는 그런 선박들의 단가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중이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K조선이 과거에 일본의 그런 조선 점유율을 가져올 때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중국이 우리 조선업계의 그런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처럼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일본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과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중국의 그런 정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 최대 철강 그 제조 국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가로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중국의 조선업이 성장을 크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선박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저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 조선 산업이 최근 그런데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원래 인건비로 때려잡아 가지고 점유율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은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서 단순 대량 생산 구조에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대규모로 싼 가격으로 인력 땡겨 와 가지고 인건비로 이제 박치기를 해 가지고 양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을 크게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 집약적 산업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인건비 위주보다 기술 집약적 사업에서 수익성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성 같은 경우는 주가에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업계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단순히 그 과거의 주가 자체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 퀀텀 점프까지 가능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로 이제 추진을 하는 친환경 선박 세계 1위입니다. 2027년부터 해가지고 해운 탄소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몸값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노선대라고 하던가 탱커 아니면 벌크선 얘네들이 이제 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엔진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얘네들이 결국에 이제 수명을 다 하고 교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런 석탄 그런 이제 추진선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LNG 선박으로 교체가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 조선 업계가 구조적 성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연합으로 가스가 조달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육로죠, 육로. 육로 같은 경우는 배로 이 천연가스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독일에 이르는 노르트 스트림이 가스관으로서 굉장히 길게 형성이 돼 있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독일이 유럽의 그런 중추적인 그런 경제 국가로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가스관을 땡겨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박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독일로 들여와 가지고 이 독일에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수출을 해줄 수가 있겠었죠. 이를 통해 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굉장히 값싼,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 같은 경우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전부 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소련이 이제 유럽을 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침공을 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제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나서는 이 경제 협력이 단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LNG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죠. 러시아가 굉장히 값싸게 제공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호주, 카타르 같은 이제 비러시아 생산국의 LNG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값싸게 그 조달을 할 수가 없었겠죠. LNG로 다 대체가 LNG 선으로 운송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 수요가 유럽 전역에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고, 지금 LNG 선 수주, 그리고 여기에다가 LNG 같은 경우는 이송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배를 통해서 LNG 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동이 되게 될 때 같은 경우는 액화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액화 자체는 LNG 천연가스가 액화가 되기 위해서는 영하 수백 도에서 엄청난 초극저온에서 유통이 돼야 되고 저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터미널 시설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하죠. 특수 그 보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업계가 유럽 연합 쪽에 그런 요구가 되는 물량의 대부분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을 대가로 미국의 LNG 구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중동의 그 뭐 석유라고 하던가 LNG, 천연가스들을 중동에서 많이 가져오죠. 중동에서 싸게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반도체,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는 수출만 하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수지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미국 대해가지고 대규모 흑자를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게 되면서 무역 수지를 적자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우리랑 미국이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잘 참아줬는데 트럼프는 못 참겠다라고 하는 거야. 못 봐주겠다. 이거 너네 중동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한테 조달을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너네와 우리가 무역 수지가 균등한 상황에서 공정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LNG 구매가 강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무역대표부 쪽에서 안보 조사가 진행이 됐죠.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중국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미국 경제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산 선박에다가 항구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게
컨테이너 선 하나당 뭐 이제 얼마 부과가 되게 되면서 컨테이너 선 컨테이너 선박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은 10억 이상의 그런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산 선박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의 주요 선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의 선박을 구매를 하려다가 미국에게 이렇게 이제 항구세를 내야 된다고 라고 하면은 중국산 대신에 한국산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 작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이 1893척 어마무시하게 이제 수주를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6척을 수주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 이 항구세를 통해 가지고 이 중에서 한 20% 30%만 우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체 수주액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그런 실적 성장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 중국의 조선업을 좀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주적이 이제 소련 러시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중국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적이 되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패권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중국과 이런 경제, 뭐 아니면은 전쟁까지는 어렵겠죠. 이제는 뭐 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뭐 그런 뭐 공격 수단이 있는, 이제 뭐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피해를 뭐 입힐 수가 있는 핵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멸망을 각오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비 경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선 뭐 세계 1위 그 기업들이 미국에 전부 포진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그 기업들이 이런 조선 역량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게 됐죠.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 스스로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중국을 견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미국의 임금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선박을 제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파트너로서 중요하게 이제 추진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야 되겠죠. 2000년대 초반에 글로벌 경기 부양에 따라 가지고 조선업이 초호황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됐었죠. 이 부분이 이제 이때 당시 때 엄청나게 그 조선에 대해 가지고 선박 수주 같은 경우도 폭발을 했었고, 특히나 이때 이제 뭐 전통산업 쪽에서는 전부 다 초호황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해양 플랜트 수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 엄청나게 수주가 많이 진행이 됐었던 그런 선박들의 수명이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가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때 당시 때 대규모로 납품이 되었었던 선박들의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슈퍼사이클 초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30년 전후 해가지고 지금 이때 당시 때 교체가 대규모 수주가 쏟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 자체 같은 경우도 급증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수요 자체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수요가 더 폭증을 하게 되고 슈퍼사이클이 겹치게 되면서 이번 사이클이 역대급 사이클로서 아마 진행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2000년대 초반에 이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5년 이상이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슈퍼사이클이다기보다는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 기껏해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업계에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발언들 하게 되면서 기껏해봐야 올라간 게 한 반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아직 이 중장기 성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의 폭발적인 더 거대한 성장 사이클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광입니다. 산업용 배관 자재 관이음새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주요 조선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나 해양 플랜트 쪽의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이 해양 플랜트가 이제 LNG나 이런 천연자원들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선박 뭐 그런 걸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이 해양 플랜트가 급증을 하게 될 때, 전 세계적으로 LNG 사업이 늘어나게 될 때, 이때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될 때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률이 10%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업이익률 기대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따블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최근에 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배당 같은 경우도 좋아지게 될 거고,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던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이 주가를 캐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택입니다. 정유, 석유, 화학, LNG 플랜트의 필수인 열교환기나 압력용기 같은 화공기기라고 하던가 아니면 산업용 초저온 저장 탱크를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세계 1위인 엔지니어링 기업인 미국의 벡텔의 주요 파트너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벡텔이 이제 글로벌 주요 LNG 프로젝트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게 되겠죠. 지금 그러면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 주요 LNG 프로젝트 공급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미 기계약분만 그때 당시 때 공급 계약을 훌쩍 넘어서는 수천억 대의 지금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SMR 해결료 저장용기 사업 공동 추진을 하고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초저온 저장 탱크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LNG 이런 LNG들의 터미널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에 초저온의 그런 액화 상태로 저장이 되어야 되고 운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수 제작이 된 이런 저장 탱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최근에 이제 트럼프 쪽 에너지 정책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서 꼽히고 있겠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좀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할 것 같은 그런 정보들, 실시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좀 어렵죠. 이런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 찍어드렸었던 TY홀딩스나 태영건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대선주로 꼽히게 되면서 하루 만에 상한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단타로 여기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최상단으로 가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T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단타방 개설을 해놨거든요. 이거 링크 누르면 이제 설치부터 입장까지 무료로 가능하시게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급등 타이밍 오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